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노입니다. 네. 지금 G마켓 판매자 TV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좀 무료로 강의를, 교육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시는 분들 다들 너무 반갑고요.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좀 주제를 잡은 거는 2026년 기회를 잡는 해외 구매 대행 소싱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서영님 반갑습니다. 가나님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G마켓이랑 이제 협업해서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좀 뭔가 이제 새롭기도 하고 새로운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제 소개나 이런 것들은 좀 뒤에서 하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뭐 얻어가실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번에 G마켓 판매자 TV에서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좀 열심히 참여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3분 정도를 뽑아서 이제 이머니라는 이제 선물을 드리기로 했거든요. 드리는 거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랑 소통을 하면서 제가 그래도 여기 셀럽 바닥에서 좀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볼 거 어느 정도 많이 물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또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들 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다시 한번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6년이에요. 그쵸? 벌써 2025년이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휙 지나갔어요. 휙 지나가서 이제 2026년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것들로 이제 셀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실제로 내 주머니에 꽂히는 그런 현금을 만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기회를 잡는 해외 구매 대행 소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 오늘 강사 저의 이름은 디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저는 사실 원래 계속 셀러를 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셀러는 아니었고 원래 직장인 출신, 그 직장 중에서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공무원 생활을 5년 정도를 했는데 그 관세청이라는 곳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구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제가 사실 모두의 고민이잖아요. 우린 돈이 너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부업을 해볼까 해서 제가 시작을 했던 그게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이었는데 이 해외 구매 대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5년 기준으로 현재 연매출을 100억 정도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물론 전부가 다 해외 구매 대행의 그 매출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딱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시작을 했고 이 시작을 한 그 과정과 왜 이 해외 구매 대행을 선택을 했어야 됐는지 그런 이유들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자랑을 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그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들 아시죠? 지상파 방송들에 모두 한 번씩 나가봤던 사람입니다. 나갔는데 사실 그런 걸로 나간 거죠. 이제 공무원을 퇴사해서 뭐 자수성가를 좀 했다. 이런 주제로 나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막 특별한 소싱법을 알려주거나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제가 이제 실제로 돈을 벌었던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G마켓에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나오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영상 보시면 막 MG 공무원을 잡아라 라는 그런 주제로도 나갔었고 그 공무원을 나와서 뭐 연매출 100억까지 뭐 이런 등등 방송에 나왔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작년에 좀 주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그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가지고 교보문고 베스트 2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돈이 좋아요 라고 이제 되어 있던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돈이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업이라든지 뭐 셀러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생각을 못 했었어요. 못 했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해외 구매
구매 대행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고서부터 나에게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됐고,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또 해드릴 예정인데, 제가 관세청에서 뭐 일을 하면서 어떻게 부업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직장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여진 책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저의 크루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팬분들은 아니고 팬분과 비슷한 그런 분들이 카페에 모여 계세요. 카페에 한 14,000명 정도가 지금 넘었는데, 그런 분들이 같이 지금 저한테 배워서 어떻게 사업을 꾸려가고 어떤 식으로 내가 돈을 벌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사업 일지를 쓰고 이런 카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이버에 월천 버는 디노라고 검색을 하면 블로그 그 홈페이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카페로 연결이 되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무료 자료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도 살짝씩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100억 디노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제 구독자가 4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자랑과 함께 제 소개를 이제 마쳐봤는데, 그러면 오늘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워갈 수 있을 것이냐, 오늘의 목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노쌤 안녕하세요. 갑자기 링크 떠서 들어왔는데 디노쌤이라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벌써 44분이 들어와 주셨네요. 그렇구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추운 날에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 카페에 들어가시면 제 그 수강생 분들, 이제 저한테 이렇게 교육을 들었던 분들이 쓰신 수강 후기 같은 것들이나 사실 매출 인증 같은 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또 떨리는데,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오늘의 목차에 대해서 한번 쭉 읊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매 대행의 이해 라고 했는데, 이 구매 대행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 비즈니스가 뭔지,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 이 구매 대행을 시작했다고 모두가 성공을 하느냐,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성공하는 분들의 사례는 어떻게 되고, 그분들의 특징은 어떻게 되고,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져서 그렇게 됐는지, 왜 남들과 다른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햇빛 제이님도 들어오셨구나. 네, 반갑습니다. 저를 어떻게 또 이게 떴나 봐요. 링크가 또 떠가지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의 팬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본질은 소싱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사실 우리가 온라인 사업, 셀러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소싱이라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시고 계세요. 왜 소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왜 남들은 저렇게 해서 잘만 파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못 팔고 있지? 이게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모든 문제가 다 소싱이라는 거에 귀결이 돼요. 그래서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현재로 여러분이 네이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읽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트렌드 분석이라고 제가 넣어놨는데, 요즘에 약간 제가 소싱법 같은 거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을 많이 하는데, 새로 제가 좀 도입한, 새롭게 좀 시도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수강생분들한테 시켜보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그런 소싱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그 방법의 이름이 바로 트렌드 분석, 저는 트렌드 소싱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거는 SNS로 최근 인기 상품 찾는 그런 방법들인데, 그런 것도 뒤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럼 챕터 1부터 들어가 볼 건데, 우선은 그러면 구매 대행의 이해, 무엇을 구매 대행이고, 구매는 뭘 대행해 주는 건가, 이 말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구매 대행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정의는 사실 정말 간단해요.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이 내가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어떤 것을 팔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구매 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목에 써놨지만 재고 없이 시작하는 무재고 유통 비즈니스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말이 뭐야? 이 말 좀 어렵잖아요. 재고 없이 시작하는 무재고 유통 비즈니스. 이거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고객의 주문을 받아요. 받은 다음에 주문이 들어온 걸 봐요. 그러면은 주문이 들어온 거를 똑같이 해외에서 물건을 찾아가지고 그 고객님한테 배송만 해주면 되는 정말 간단한 유통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서비스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돼요. 집에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물건을 올려놨다. 그러면 어떤 고객이 내 물건을 보고 샀다. 그러면 그 물건을 보고 내가 해외에서 올렸던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죠? 하면서 똑같이 그 고객님한테 배송지 넣어가지고 배송만 해주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매 대행이라는 말에 다 정답이 들어가 있어요. 구매를 해주는 거고 대행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구매를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대행이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대행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정말 노동력만 쓰면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셀러를 해보고 싶고 뭔가 이커머스를 해보고는 싶은데 너무 시작하기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이 대행업으로 시작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트를 한번 쭉 보자면 첫 번째로는 주문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고객이 먼저 보고 우리가 고객이 주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제품을 구비하고 이거를 홍보하는 역할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려만 놓으면 고객님이 주문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주문을 보고 두 번째 단계 있죠. 대신 구매를 해준다. 우리가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신 구매를 해주고 나서 그럼 세 번째 단계로 넘어와요. 세 번째 단계는 해외에서 우리가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이 배송 과정을 우리가 좀 핸들링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도 핸들링을 저희가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국제 배송을 대행해주는 사이트라든지 업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게 시스템도 너무나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서 우리는 똑같이 주문만 넣으면 돼요. 주문을 넣으면 국제 배송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해주고 우리는 배송비 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우리가 국제 배송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 있던 고객님이 물건을 받는 거예요.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 마진 정산이 되는 거죠. 고객님이 받고 나서 한 일주일 그리고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뒤에 마진이 우리가 정산이 돼요. 마진 정산이라기보다 사실은 매출이 정산이 되는 거예요. 총액이 나한테 정산이 되는 거고 거기에 내가 썼던 비용 있잖아요. 대신 구매를 할 때 썼던 그 원가, 상품의 원가랑 그리고 배송비 같은 거 있죠? 배송비 같은 것들이 다 빠지고 나서 나에게 남는 것이 순수익이 되는 사업. 그게 바로 구매 대행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포인트를 아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물건 파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중간에 문제라기보다 배송을 해결해주는, 배송을 대신해주는 정말 그 대행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국내에서 내가 쇼핑을 하는데 언제 다 내가 조금 저렴하게 사려고 막 중국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비교하고 미국 사이트 들어가서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고 이 매출의 이 퍼센티지 한 마진율이 한 30% 4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를 우리가 챙겨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만 원짜리를 팔았어요. 1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원가가 5만 원이고 배송비가 2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남는 돈은 얼마일까? 우리한테 남는 돈은 3만 원이 되는 거죠. 10만 원 빼기 5만 원 빼기 2만 원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남는 돈은 3만 원이다. 그러면 나는 이 건 한 건을 노트북 한 대로 그냥 딸깍딸깍 해가지고 주문을 처리해 주니까 나에게 3만 원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비용에 사실 뭐 부가적인 것들 조금씩 있지만 사실 원가랑 배송비 이 크게 두 가지만 빼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순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근데 그럴 거예요. 구매 대행이랑 우리가 보통 평소에 하는 직구, 여러분 직구를 많이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직구랑 구매 대행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업이랑 또 비교가 되는 게 또 하나가 사입이라는 게 있어요. 사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첫 번째에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첫 번째에는 개인 해외 직구라고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냥 뭔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뭔가를 사고 싶어. 좀 뭔가 물건을 되게 싸게 팔고 있대. 아니면 쉬인이라고 하는 외국 플랫폼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내가 좀 패션 잡화를 사고 싶어. 이럴 때 보통은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그럴 때 물건을 샀을 때 여러분은 그거는 내가 판매를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물건을 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이제 두 번째로 넘어오면 이제 구매 대행이라고 제가 중간 표에 넣어놨잖아요. 우리는 원래 해외 직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간에서 그 마진을 챙겨가는 사업이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구랑 하는 행위는 똑같은데 우리는 개인 해외 직구를 할 때는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혼자 내가 쓰려고 하는 나의 개인 행위였다면 이 구매 대행으로 넘어가면은 내가 구매를 대행을 해주는 그 활동, 영업 활동이에요. 이거는 돈을 버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해외 직구를 도와주는 그 업무 자체로 돈을 버는 게 바로 구매 대행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에 넣어놓은 건 사입이라고 넣어놨잖아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이 사입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사서 갖고 있는 걸 사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서 갖고 있는다. 이게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원래는 동대문에서 나왔어요. 동대문 사입 판매 뭐 이런 거 말 들어보셨죠? 그런 거가 동대문에 막 여러 업체가 막 모여 있는데 거기서 물건을 먼저 사서 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은어처럼 나온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입의 기본 정말 중요한 점은 내가 재고를 갖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고 보통 셀러분들이 그 재고를 가지고 나서 국내 배송으로 이제 팔아요. 국내 배송으로 한 이틀 정도면 배송이 되게끔 이렇게 파는 게 보통 기본 형태인데 사실 우리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좀 편견을 깬 우리가 재고가 없어도 되는 그런 정도로 내려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매 대행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 계속 수요는 더더욱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2026년에도 이런 것들을 새로 시도해봐도 분명히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하나 또 자세히 보자면 개인 해외 직구에 재고 자본 없음이죠. 그리고 구매 대행도 재고는 없어요. 그리고 재고 없이 누군가의 판매를 대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무재고로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사입 판매 같은 경우는 재고가 필수라고 적혀 있죠. 재고가 필수라고 적혀 있는 만큼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팔 수 있는 게 바로 사입 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영 난이도는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 텐데 개인 해외 직구는 당연히 우리가 영업 활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셀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난이도로 치면은 정말 최하에 가까워요. 너무너무 쉽다라고 우선은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구매 대행에서 이제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통관 문제라든지 배송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해결을 하면 이거에 비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이 정도 돈을 벌어 하는 사업이 바로 구매 대행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입 판매인데 사입 판매 같은 경우는 운영 난이도가 제가 상으로 넣어놨어요. 사실 사입을 한다는 거는 물건을 먼저 구매를 해서 내가 우리 집에 갖고 있던 아니면 창고에 넣어놓던 어느 정도의 그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자본이 필요하고 자본이 막 엄청 클 필요는 없어요. 한 10만 원 정도로도 사입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먼저 물건을 10만 원을 들여놓고 이게 안 팔리면 어떡해 라는 그런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고민들 때문에 사실은 난이도가
시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할 때 왜 다른 사업들도 많았는데 굳이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고 구매 대행만 성공을 했냐라고 하면은 이런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업할 때 그 직장인일 때 한 번도 이런 이커머스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해본 거라고는 댓글 알바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몇 건 하고, 그리고 아니면 뭐 좀 건건이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한 건 하면 뭐 3,000원, 이거 한 건 하면 1,000원, 뭐 이렇게 하는 것들만 해봤지, 커머스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한테 뭔가 물건을 사서 팔아. 내가 사서 갖고 있는 다음에 팔아 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입 판매로 시작을 하지는 못했고, 저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이 하지만 그래서 구매 대행으로 저는 시작을 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송 기간은 당연히 해외 직구는 7일에서 14일,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로 7일에서 14일 정도가 될 거고, 사입 판매 같은 경우는 하루에서 이틀이면 요즘에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직구로 사요? 대부분 다 물건 국내 배송으로 사지 라고 하는데, 그 국내 배송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 만큼 경쟁이 센 거는 또 똑같은 거예요. 경쟁이 당연히 여기서 당연히 훨씬 더 많이 팔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당연히 다 들어가 있을 거고, 근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정말 다행히도 고수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 판매를 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초보자 아니면 중수예요. 그래서 이 분들 사이에서만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조금만 열심히 해도 돈을 벌 수가 있는 사업이 바로 구매 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관 책임 같은 거는 개인 해외 직구는 당연히 본인이 하는 거죠. 내가 혼자 사서 쓰는 거니까. 근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구매자 명의, 구매자의 그 고객님의 통관 부호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 문제는 없나요? 라고 어떤 분이 여쭤봐 주셨는데, 법적 문제가 없이 이건 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어요. 구매 대행업은 뭐 어떤 것이고, 이거는 어떤 고객의 주문을 대신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 마진을 보는 그 서비스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환법 가이드북이라는 곳에 찾아보시면은 다 이 정의와 함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는 게 훨씬 좋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구매 대행은 이제 통관 책임, 구매자 명의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관 부호를 고객님한테 받습니다. 통관 부호를 받아가지고 이 고객님이 주신 통관 부호를 우리가 주문 처리할 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이름이 이지영이거든요. 이지영이고, 고객님의 이름은 김다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구매 대행을 해줄 때 이지영의 통관 부호를 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김다영 님이 주문을 하셨죠. 그러면 김다영 님의 개인 통관 부호랑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랑 써가지고 우리는 정말 배송 처리만 해주면 되는 사업이 구매 대행입니다. 그럼 당연히 관부가세 같은 거는 누가 부담일까요? 관부가세도 당연히 이 김다영 님이 부담을 하시는 거예요. 부담을 하는 그런 영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입 판매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이지영이라는 개인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지영이라는 명의로 내가 수입을 해야 돼요. 중국에서 뭐 수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 100개를 내가 재고를 수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지영의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지영이라는 개인 통관으로는 안 해줘요. 이게 사업자 통관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로 이제 통관을 받아서 관부가세도 다 내가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한국에 들여와서 판매하는 그 가격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고, 마진은 마음대로 남기는 거지만, 우선은 처음에 내가 투자해야 될 금액이 분명히 있는 게 사입 판매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밑에 넣어놨어요. 디노 팁이라고 넣어놨는데, 초보 셀러는 구매 대행으로 시장성을 테스트하고 잘 팔리는 상품만 찾아서 골라서 사입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마진을 그때 높이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마진을 높이는 거라고도 했지만 사실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구매 대행을 하다가 여기서 잘 팔리는 것들만 뽑아가지고 사입을 해. 수입을 해.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국내 판매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국내 판매로 넘어오면 그거의 판매량은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하게 처음부터 막 완전 내가 사입을 해서 셀러를 시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의 장단점 제가 표로 또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장점 은 재고 리스크 없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완전 무자본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완전 무자본도 사실은 가능하긴 하지만 내가 먼저 카드를 긁을 여력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자본, 초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고 리스크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 장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막 무서울 게 없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세 번째, 무제한 상품 확장 가능성, 요것도 이제 추가적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원래는 물건을 사갖고 갖고 온 다음에 만약에 내가 10가지의 물건을 사고 싶어요. 10가지의 물건을 팔고 싶어. 그러면은 10가지의 물건을 한 10개씩 다 사가지고 재고를 갖고 있으면서 팔아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품 확장 가능성이 10개예요. 정말 10개에서 더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 물건을 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상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5,000개든 10,000개든 제품을 정말 돈만 벌릴 수 있는 것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여러 개를 막 등록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벌 수 있는 그 돈의 크기도 정말 많이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리스크가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겠죠.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송기간이 길다. 배송기간이 길면 당연히 소비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직구로 우리 하루에 구매를 하는 게 퍼센티지로 치면 한 10%도 안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거든요. 90%는 국내 배송을 이용하겠죠. 근데 그 10%의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 내가 너무 작은 시장을 타겟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또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CS랑 반품 처리가 부담이 된다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구매 대행을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구매 대행은 CS 처리가 많대. 막 배송 같은 거 막 그것 때문에 진상이 엄청 많대.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들여와가지고 한국에서 파는데 만약에 반품당하면 어떡해? 반품당하면 내가 더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이 다른 커머스를 해보시면 또 알겠지만 반품과 CS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어디에나 존재해서 이게 특별히 구매 대행이 막 엄청 많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반품은 어느 곳에도 있지만 구매 대행은 해외로 다시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게 조금의 더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단점 때문에 이것들을 포기하기에는 우리가 벌 수 있는 그 마진 폭이 너무 커요. 마진이 30% 40% 정도를 볼 수 있는 사업은 사실은 진짜 많이 없습니다. 커머스를 이미 하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30% 40%의 마진을 볼 수 있는 거가 반품 같은 거를 제가 다 처리하고 나서도 30%였어요. 제 목표는 40%였지만 40%에서 반품 같은 거 다 빼고 나서 남은 게 이제 30%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매출이 한 5천만 원 정도를 했어요. 구매 대행으로. 그럼 거기에 30%는 내가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배송비, 원가 다 빼고 반품 같은 거 다 빼고.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돈을 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비슷한 건데 통관 및 배송 CS라고 적어놨죠. 이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점을 뒤집어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배송이 느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우리 물건을 사는 이유는 뭘까? 구매 대행 제품을 사는 이유는 뭘까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국내에 없거나 아니면 가격이 진짜 월등히 저렴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희소성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더 한다라고 하면은 이 단점 같은 거는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내가 좀 짜증이 나는 거지 여기서 막 돈을 못 벌고 이러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좀 더 뭔가 이 CS가 또 들어왔네? 반품 들어왔네? 이거 해외로 보낼 수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지? 라는 고민이 조금 늘어나는 거일 뿐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은 뭐냐면 이제 2024년과 2025년의 시장 규모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매 대행 이제 막 끝물 아니냐라는 말이 제가 시작했을 때도 나왔어요. 제가 시작했던 3년 전, 4년 전에도 나왔었고 그때로부터 구매 대행이 아무래도 역사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끝물 아니냐라는 말을 묻는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데이터로 봐야 돼요. 여러분은 내가 구매 대행을 오래 들어봤어. 그러면은 이게 끝물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면 그런 생각은 들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 국내 온라인 시장은 이미 500조를 넘었고요. 그 중에서도 해외 직구 거래액이 6.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제가 넣어놨죠. 그때부터 2025년까지 한 번도 그래프가 꺾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구족들은 늘어나고 있고 그 요즘에 계속 막 알리익스프레스가 들어오고 뭐 테무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받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실제 현직에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 물건에 대한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고 해외 직구에 대한 거부감도 좀 줄어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막 구매된 끝물이다 하면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빠지는 사람들 거기다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에보다 훨씬 더 주문도 빨리 들어오고 돈도 훨씬 더 빨리 벌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나는 그거는 아무래도 끝물 갖고 블루오션을 찾을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기회를 계속 미루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이렇게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파이가 넓어진다는 거거든요. 파이가 커지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기회 같은 거는 항상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과거처럼 제가 시작했을 때 그때 잘못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무거나 정말 대량으로 등록을 했어요. 대량으로 내가 아무 데이터도 보지 않고 아무 조사도 하지 않은 채로 그 타오바오에 있는 제품을 막 10,000개면 10,000개를 한 번에 막 쫙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기회를 잃고 이제 나가게 됐죠. 시장에서 나가게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거나 올려서 팔릴 수 있어요. 팔릴 수 있고 물론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또 계정들마다 이제 마켓들마다 이런 규제들 같은 게 생기잖아요. 아무나 판매자가 막 들어와서 막 난입해가지고 이상한 물건을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뭔가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고도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거나 올리면 되는 시대는 아니고 내가 정말 팔릴 것들만 쫙 뽑아가지고 여기 중에서 잘 될 것들만 쏙쏙 데이터로 보고 이렇게 해서 소싱하시는 분들만 오래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은 여러분이 도대체 뭘 팔아야 될지 내가 카테고리를 못 잡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소싱 성공 확률이 높은 카테고리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베스트 5예요. 베스트 5는 우선 첫 번째로는 단연코 디지털 가전 카테고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계식 키보드나 뭐 태블릿 용품이나 전자기기 등등 정말 많잖아요. 우리 요즘에 주변 돌아보면은 전자가 안 들어간 게 많이 없을 정도로 진짜 많거든요. 그럼 그들 중에서 디지털 가전 중에서 해외 직구로밖에 살 수 없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취미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 취미는 키보드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키보드 소리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아쉽게도 국내에는 수요가 그만큼 많지가 않아요. 수요가 그만큼 많지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취미를 위해서 이거를 물건을 대량으로 수입해가지고 판매하시는 국내 업자들이 많이 없어요. 국내 사입업자들이. 그래서 이거 내가 찾다가 나는 어쩔 수 없다. 해외에서 찾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수요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리빙 홈 데코인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계절 소품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때 그런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팔립니다. 왜냐면 이게 국내 업자들이 이런 제품들을 물건 가지수를 엄청나게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정말 잘 되는 몇 가지들만 갖고 가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어서 이것들이 좀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특이한 패션 잡화라든지 특수 의류 같은 거 있죠. 내가 봤을 때 이거 누가 입어 싶은 거 있잖아요. 누가 해 저런 걸? 뭐 코스프레 의상이라든지 무대 의상이라든지 드레스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특수 목적의 어떤 뭔가 잡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많이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외 직구로 살 수밖에 없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는 뷰티 툴이라고 해놨어요. 뷰티 툴, 헬스 소품 이렇게 해놨는데 뷰티 기기라든지 뭐 마사지기라든지 아니면 미용 소품들 같은 걸 대량으로 판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 틈새 시장을 좀 더 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육아, 완구, 취미 등등 뭐 RC카, 키덜트 피규어, 캠핑용품, 뭐 다꾸용품 등등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우리 해외 직구의 수요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해서 소싱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두 번째 챕터로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흐름이랑 뭐 팔리는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알았는데 본격적으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30분 동안, 이제 30분이 남았어요. 30분 동안 단순하게 뭐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보다 여러분 진짜 실제로 월 매출 1,000만 원, 3,000만 원 그리고 1억까지 달성하는 그 빵원에서 아예 직장인에서 이렇게 그 창업을 해가지고, 창업이라고 보기엔 좀 너무 거창한데 그냥 사업자 하나 내가지고 1억까지 찍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로드맵을 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어떤 분들은 잘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완전 쪽박을 차고 그냥 안 팔리고 이런 형태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차이인지를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뭘까? 본질은 소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의 본질은 제가 소싱이라고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만약에 퇴근하고 에너지가 정말 얼마 안 남잖아요. 얼마 안 남는데 그 또 에너지를 쪼개가지고 부업을 해야 돼요. 부업을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다 쏟을지가 우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이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다가만 쓰고 있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쓸데없는 데라는 거는 내가 여기다가 하면은 부가가치가 많이 나올 수 없는 굉장히 뭔가 지엽적이거나 좀 뭔가 좁은 영역에 뭔가 그런 것들에만 집중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남은 에너지가 100이라고 치면 90%는 소싱에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문 처리는 나중에 우리가 하다 보면은 배워가는 영역이 있는 거고, 소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싱을 구매 대행의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말 무식하게 많이 등록해도 상관이 없는 비즈니스예요. 근데 여기서 무식하게, 너무나 무식하게 닭등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닭등을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단순 노동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데이터를 보는 거 플러스로 AI까지 많이 나왔잖아요. AI까지 같이 기반을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스마트하게 승률을 높여가면서 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스터를 하려면 실전적으로 도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마스터 하신 분들만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 사례 1번인데 이게 월 매출 어떤 분이지? 월 매출 1,000만 원 정도가 보통적으로 나오고 최고 매출이 3,000만 원 정도가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이 분이 사실 특별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초기 자본금이 딱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한 6개월 만에 월 최고 매출 3,200만 원을 찍고 순이익률은 22%로 정말 아주 알짜배기로 팔았다. 그래서 이분의 성공 비결이 뭘까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중소형 키워드를 공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큰 키워드 말고 대형 키워드 이런 것들은 사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괜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쟁이 치열한 데 들어가가지고 해외 직구 제품을 판다라고 하면은 이게 노출이 안 돼요. 아예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검색량이 좀 작은 한 3,000에서 5,000건 정도 이런 세부 키워드를 내가 선점을 해가지고 상위 노출을 노린다. 이런 방식을 써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우선은 넘어가고 이따 소싱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번째는 고객 피드백인데 초기에 달리는 불만 리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그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상세 페이지에 녹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트 구성이라고 해놨는데, 내가 단품 하나만 팔 때랑 그리고 단품과 어떤 뭔가 서비스로 주는 것들 있죠. 증정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트로 구성을 해요. 세트로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본품을 2개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1+1 제품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묶어서 팔았을 때 우리는 마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객단가 높아지고, 그리고 고객은 편리해서 좋고 많아서 좋고 조금 더 저렴해서 좋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숨은 수익을 찾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공 사례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이 틈새 시장을 또 공략을 한 케이스예요. 우리는 사실 직구라고 하면 무조건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김땡땡님이라고 제가 넣어놨는데 뭐 마이크로 니치 공략으로 제가 경쟁 회피라고 해놨는데, 이런 어려운 말 필요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군들을 늘려서 우리가 경쟁을 많이 회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 키워드 중에서도 황금 키워드 있죠. 뭐 경쟁 강도가 되게 낮다거나 뭐 검색량 대비해서 등록 상품이 적은 키워드, 이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업로드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분은 저한테 배우신 분인데 AI로 이제 상세 페이지 같은 것들을 정말 잘 만드셨어요. 요즘에 상세 페이지 내가 손으로 다 직접 해가지고 하는 시대 아닙니다. 요즘은 AI로 정말 사진 찍을 필요도 없고요. 내가 뭔가 직접 뭔가 막 디자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AI만 잘 배우면 전문가 같은 상세 페이지랑 신뢰도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실제로 물건을 안 찍어도 된다라고 한 게 세 번째 제가 넣어놓은 건데, AI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AI로 실제 사용 컷을 활용을 해서 전환율을 확보한다 라고 넣어놨는데, 원래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 있던 그 그림을 그냥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 그림만 썼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 그림 하나 있잖아요. 딱 한 장만 있으면 정말 여러 각도의 그 제품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그리고 이 제품의 모델까지 만들 수 있고, 이 제품을 정말 멋있는 그 그래픽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전환율이 엄청나게 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린 재고 가질 필요 없으니까 이 제품들을 상세 페이지 이미지 만드는 게 너무나 쉬워졌다 보니까 무한 생성을 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시간만 있으면. 시간만 조금 내면 하루에 몇 개씩은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등록을 마이크로 니치 공략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선을 조금만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용어 다 필요 없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경쟁자는 적은데 찾는 사람은 분명히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찾으시면 여러분은 정말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드맵을 빵원에서 100만 원으로 가는 이 스텝 1 있죠? 닥치고 등록 단계예요. 정말 리스크 없는 무제한 소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 물건을 막 등록을 해가지고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테스트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텝 2는 뭐냐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구간인데 집중을 하는 단계고 최적화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응이 오는 제품들이 있겠죠. 스텝 1에서 등록했던 제품들 중에 좀 반응이 오는 효자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키워드라든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눈을 끌 수 있도록, 구매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핵심 포인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까지만 해도 1000만 원인데 그 다음 단계 스텝 3예요. 스텝 3는 1000만 원에서 1억으로 가는 그 로드맵이거든요. 이거는 확장과 뭐 브랜딩 단계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말들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입으로 전환을 하면 돼요. 제가 아까 3단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단계가 아니라 구매 대행과 사입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번째에 있던 사입으로만 전환해도 사실 시장의 크기가 10에서 90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독점적으로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 플러스 판매량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슷한 제품 팔고 있던 구매 대행 제품이었어요. 그냥 1000만 원씩 팔고 있었는데 사입을 했다라는 자체만으로 갑자기 매출이 정말 10배도 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계로만 착착착 따라오시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수익화가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셀러와 실패하는 셀러의 이제 차이점 딱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한번 넣어봤어요. 성공하는 셀러는 데이터 기반으로 소싱을 하고 명확한 타겟팅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화된 루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CS와 리뷰 관리 같은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 반면에 실패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냥 감에 의존하는 거예요. 직감에 의존하고 취향에 의존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분별하게 그냥 광고를 집행해버린다. 나는 그냥 광고하면 노출되니까 다 팔리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 기분파로 운영을 한다. 어떤 날은 내가 열심히 보다가 다음 날은 내가 안 봐. 내가 회식 가느라고 아예 안 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안 되고, 그리고 네 번째, CS랑 리뷰 같은 걸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도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리뷰가 어디 달리는지도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냥 리뷰가 나쁜 게 달려있는 제 주력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몇 달 동안 못 보고 나중에 판매량이 왜 떨어졌지? 그제서야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리뷰가 이상하게 달려있었구나. 그제서야 이제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실패 그 사례들, 제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많이 깨우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다운받는 곳 있으면이라고 하시는데, 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교재는 따로 없고 이 라이브가 아마 저장이 돼서 지마켓 판매자 센터 TV에 올라갈 거예요. 그 영상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공의 핵심 열쇠, 데이터를 계속 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보라는 거냐. 이번 파트에서는 제가 다음 주 차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좀 어느 정도 뭔가 개념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하고 어떤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것들만 이제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으로 이제 아마 넘길 텐데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수요를 예측하고 아이템을 발굴하는지 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소싱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감으로 하지 마라. 데이터로 봐라. 강조를 했는데, 그럼 데이터에 무엇을 봐야 될까? 여러분, 제가 그 복잡하게 막 통계학을 하고 뭐 통계를 보고 이렇게 하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딱 이 세 가지만, 핵심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수요를 확인한다. 그 두 번째는 타이밍을 포착한다. 그 세 번째는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라는 건데, 첫 번째 거부터 조금씩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수요 확인은 사실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이라기보다는 남들이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수요라는 거는 곧 키워드 검색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내가 봤다고 해도 검색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사막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막 한가운데서 물건 하나 꽂아놓고 이거 사세요 라고 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첫 단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밍 포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상품은 여러분 팔리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가지고 검색량 그래프가 막 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이 상승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상승하는 구간에 그 최고치 찍는 데 있죠. 최고치 찍는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상품을 업로드를 하면은 진입의 골든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팔고 그래프가 이렇게 꺾일 때쯤에 많은 분들이 소싱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재고는 없지만 우리가 괜한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괜히 상세 페이지 만들고 열심히 상품 등록했는데 떨어지는 시장이야. 그러면은 그때는 먹을 게 많이 없다는 거죠. 먹을 게 원래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었다면, 먹는다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돈을 3개월 동안 벌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끝물에 하면 한 2주 정도 벌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크 최소화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이걸 했다가 안 팔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데이터를 미리 보고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은 사실은 제로에 가깝죠. 왜냐하면 구매 대행은 심지어 재고가 없잖아요. 재고가 없으니까 등록만 하는 내 시간이 사실 리스크예요. 내 시간을 썼는데 팔리지 않는 게 리스크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싱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제가 툴을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에요. 정말 기본이고 가장 전통적인 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여기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제가 여기서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 무료로 풀려있는 완전 무료 툴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사실 초보자분들은 이것만 봐도 돼요.
이것만 봐도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데이터 랩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사실 네이버를 이용을 하잖아요. 지금 뭐 AI로 뭐 시대가 바뀐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래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소비의 표준이라고 거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3가지 기능을 좀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쇼핑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데이터랩에 들어가면은 쇼핑 인사이트 탭이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를 딱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카테고리만 찍어요. 카테고리만 찍어준다. 제가 아까 그랬죠. 해외 직구에서 좀 잘 팔리는 1등은 뭐냐? 디지털 가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 가전 카테고리를 딱 찍고 검색을 하면 인기 검색어 500위까지가 이제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요를 확인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훑어보기만 해도 아 요즘에 이런 게 뜨는구나 이런 정도로 소싱 아이디어가 막 완전 쏟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검색어의 검색량 트렌드예요. 검색량 트렌드인데 이 어떤 카테고리를 찍으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키워드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키워드를 하나하나 클릭을 해봐요. 예를 들어 지금 탑 500에 가습기가 1위로 돼 있거든요. 가습기를 딱 찍어보면은 검색량이 언제 바닥이고 언제 최고치를 찍고 언제쯤에 상승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거, 아까 두 번째 거 있죠. 그 데이터에 타이밍을 포착해라. 그래서 타이밍 같은 것들을 여기서만 봐도 포착을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겟 정밀 필터인데 사실 여기서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모바일로 하는지 PC로 하는지 기기를 뭘 쓰는지 이런 것들을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타겟하는 고객의 관심사를 좀 타겟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 여기만 봐도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습득을 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딱 네이버를 켜서 네이버 데이터랩을 켜가지고 내가 진짜 해본다라고 하면은 카테고리를 지금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로 카테고리를 선정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터를 설정을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겟 고객의 성별이라든지 연령대 이런 것들을 딱 이제 필터링을 해가지고 조회를 해본다. 예를 들어 이렇게 했죠. 1년으로 제가 기간을 검색을 하고 타겟 성별은 여성 그리고 나이대는 20, 30대라고 설정을 해서 검색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안에서 탑 500의 데이터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검색량이 급증하는 시점과 최고의 인기 키워드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소싱 타이밍을 우리가 딱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렌드가 정점을 가기 한두 달 전에 상품을 등록을 하고 마케팅을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여러분이 실패 없는 소싱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이버 데이터 랩을 여기서만 또 봐도 되지만 사실 이 네이버 데이터 랩을 기반으로 탄생한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이트들은 예를 들어서 키워드들을 좀 우리 셀러들이 보기 되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이트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 소싱에 진짜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셀러 라이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셀러 라이프는 구매 대행 셀러들을 위해서 좀 올인원으로 이 키워드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잖아요. 사실 네이버 데이터랩을 봐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여기를 들어가 가지고 내가 키워드를 조금 더 정밀하게 검색을 해보고 여기서 이리저리 뭔가 키워드 어떤 것들을 좀 비교를 하고 검색량이 얼마인지 계절성은 언제쯤이 가장 좋은지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은 정말 좋은 키워드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꼭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선 계절과 이벤트별 트렌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챕터를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아까 시즌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타이밍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1월에서 3월에는 어떤 시즌이 맞냐면요. 우선 겨울은 다 갔어요. 겨울은 지금 다 가가지고 이제부터 봄이라든지 아니면 신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봄까지는 계속 건조한 그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가습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계절에 맞는 상품들이 있다라고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4월에서 6월 정도에는 이때는 봄이잖아요. 봄이고 따뜻할 때인데 이때 또 가정의 달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이런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어린이날, 캠핑용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점점 습해져 올 때니까 또 제습기 같은 것도 있겠고, 정말 찾아보면 이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상품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에서 9월은 이때 추석이 또 껴있어요. 추석이 껴있으니까 구매 대행은 사실 엄청 막 성수기는 아니지만 무튼 이때 여름이 껴있어요. 또 여름이 껴있어서 굉장히 여름 제품들이 판매가 잘 되거든요. 물놀이 제품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나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 팔리는 시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2월은 뭐 크리스마스 당연히 있는 거고 겨울이 올 때쯤이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이 올 때쯤에 팔 수 있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 제품 다 팔면 되고, 그리고 연말이잖아요. 연말 파티용품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팔립니다. 저는 진짜 이 달 하나씩만 얘기해도 정말 이렇게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를 정도로 소싱만 한 사람이에요. 계속 어떤 제품을 팔지만 고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으로부터 한 두 달 뒤에 내가 뭘 팔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많은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이제 트렌드 분석 도구예요. 트렌드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내가 제품 판매에 이용을 할 수 있는지인데, 이 SNS 같은 것들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트렌디한 것들이 다 우리는 이제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채널들을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이 네이버 데이터 랩 있잖아요. 그거는 뭔가 과거의 기록?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본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SNS라는 거는 약간 미래의 느낌을 좀 같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겠지만 좀 더 미래지향적인 소싱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셀러분들이 정말 네이버 검색량만 보고 아직 검색량이 없네? 수요가 없나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정말 천만의 말씀인 게, 검색량이 없다라는 게 수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 이걸 뭐라고 부를지 정의조차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고객의 욕망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쇼핑을 할 때 내가 진짜 사야 될 게 있어 라고 했을 때 사실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도 하지만, 여러분은 보통은 이런 걸 많이 보죠. 인스타, 틱톡,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다가 우리들의 수요를 자극시키는 영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 이거를 뭐라고 부르지? 하면서 이제 검색을 하고 그 물건을 사게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럼 여러분이 이걸 이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소싱에. 내가 먼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영상 중에 좀 잘 된 영상 있죠. 좀 조회수가 잘 나오거나 터진 영상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터진 영상을 보고 나서 이거에 SNS를 미리 내가 뭔가 트렌드를 읽고 나서 제품으로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소싱에 큰 그 영역이 확 터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쇼폼을 그냥 보면서 소비만 하지 마시고 남들이 막 웃고 즐길 때 우리는 좀 셀러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하면서 이거 팔리겠는데? 팔릴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이게 만약에 비슷한 게 팔릴 것 같아. 안 팔릴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잖아요. 초보자분들은 대부분 몰라요.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구매 대행은 정말 좋은 게 뭐냐. 이 제품을 그냥 팔아볼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재고가 없어도 되니까. 그냥 제품만 업로드를 하면 되니까 이 제품이 안 팔려도 상관없어. 우리는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해보고 계속 생산과 소싱의 도구로 나의 뇌를 바꾸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아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볼 때부터 한 번이라도 그 태도를 바꿔보는 그런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좀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좀 준비를 해서 오려고 합니다. 구매 대행에 좀 관심이 생기거나 이러신 분들은 또 여기를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영상 다시 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스톱 해두시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본이 정말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장점이고, 그리고 통관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 무서워하시지만 공부하면 너무나 되는 영역이고, 우리 대신해서 좀 도와주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환율 변동 리스크 뭐 이런 것들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율 변동은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건 두 건 팔잖아요. 저는 이제 100억 매출을 하다 보니까 엄청 한 1억, 2억치를 한 번에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하는데 그럴 때 환율 변동 리스크는 저한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셀러의 영역에서는 아직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섭다라고 하면 내가 마진을 조금 더 넣으면 돼요. 마진을 40%로 설정하지 말고 45% 설정을 해요. 물론 덜 팔릴 수 있어도 할 수는 있다라는 거, 방어는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점, 개인 셀러가 아직 걱정하실 점은 아니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송 지연 같은 거, 이런 배송 이슈 같은 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한테 배우면 됩니다. 노하우로 다 이게 지금까지 구매된 역사가 진짜 몇십 년이 될 텐데, 그동안 처리해왔던 그런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대로, 매뉴얼대로 거의 하면은 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광고를 꼭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광고 없이 월초만원 순수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없이 하는 방법을 위주로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완벽하게 준비해서 내가 한다기보다는 정말 이 사업에 관심이 생겼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딱 실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게라도 시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호명 이벤트를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채팅을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좀 이게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지마켓 이머니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저는 이제 열심히 채팅을 쳐주신 우리 꿈꾸는 나무님, 그리고 햇빛 제이님, 그리고 슬립 사운드님 에게 저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꿈꾸는 나무님, 햇빛 제이님, 그리고 슬립 사운드 3343님에게 저희 지마켓 이머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열심히 들어다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소싱 저를 찾아서 컨택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최대한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와 함께하는, 디노와 함께하는 우리 이커머스 성공 여정,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거 있잖아요.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어요.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우리 매월 3분을 추첨해서 신세계 상품권 10,000원권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다시 보기는 우리 지마켓 판매자 TV 판매자 센터에서 다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